Hello ther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Giselle. 형용사 주머니 중에서 마지막 주머니인 분사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용사의 종류는 다 끝났는데요. 물론 다른 종류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지만 일단 저는 10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마지막 형용사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술적 용법, 이 용법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남아있긴 한데 형용사의 분류, 종류에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떠날 준비하시고 Ladies and gentlemen, may I represent the 분사 형용사 today. 여러분, 역사, 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신라 시대로 가보세요. 귀족들, 왕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의 왕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골이고요. 두 번째는 진골이 있어요. 그러면 성골과 진골의 차이점은 약간 진골은 좀 속된 말로 하면은 혼혈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뭐 이제 좀 평민이랑 섞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대대로 이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성골이라고 해요. 그러면 형용사도 사실은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골 형용사라는 건 뭐냐면 원래부터 날 때부터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형용사 왕족인 것들을 우리가 그냥 형용사라고 하는데 원래는 다른 성분이거나 아니면은 출세를 했거나 아니면은 좀 바뀌었거나 뭐 섞였거나 해서 만들어진 귀족들을 우리가 진골이라고 하듯이 형용사 중에서도 처음부터 형용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였다가 살짝 이제 꼬리표를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반 그런 가문의 그런 문장 이런 거를 사서 이제 양반이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형용사가 아니었지만 형용사가 된 그런 형용사들을 우리가 분사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품사에서 가져왔냐 하면 동사에서 가져왔어요. 자, 제가 제일 처음 올린 영상이 준동사라는 건데요. 준동사 중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투부정사, 두 번째가 동명사, 그리고 세 번째가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사는 형용사인데요. 원래부터 형용사, pretty, beautiful, big, 또 his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형용사가 아니라 원래는 동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다 해서 동작을 묘사하는 말들이 어떻게 형용사가 되었는가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저와 함께 분사를 정복해 보시면 좋겠죠. 자, 앞으로 여러분 분사가 뭐냐라고 하면 동사 출신 형용사다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분사가 뭐야? 그럼 자꾸 나눌 분을 생각해서 뭘 나누려고 하시는데요. 나눠지는 건 맞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원래는 동사 출신이지만 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뭘 붙여서냐면 ing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 붙이냐면 ed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름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왕족이 있는데 왕족이랑 결혼해서 된 귀족이 있다면 아니면은 그냥 출세를 해서 그냥 높은 직위에 있다가 왕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분류를 두 가지로 해놨다. 이게 ing가 어디에 해당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분류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ing를 붙인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결국은 얘네 둘 다 형용사, 즉 원래는 형용사라고 하지만 이름을 분사라고 할 거예요. 분사. ing를 붙인 분사를 무슨 분사라고 하냐면 현재 진행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bing니까요. 그래서 얘를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과거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친구를 과거 분사라고 하지 현재와 과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모양새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분사가 뭐라고요? 원래는 출신 성분이 동사였지만 뭘 붙여서 ing나 ed를 붙여서 뭐가 됐다? 형용사가 되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분사라고 한다. 근데 ing가 붙은 것은 무슨 분사? 현재 분사. ed가 붙은 것은 과거 분사. 그러면 얘는 형용사니까 누구랑 항상 결부해야 되죠? 형용사가 나오면 어떤 친구가 항상 따라 나와야 되죠?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나타난 게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bored, loving, shocking, tired, broken, exciting. 자세히 보시면
bored, love, 그죠? 동사에서 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bore,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bore은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뭘 붙여서? ed를 붙여서 bored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ing를 붙이면 boring이 되는 겁니다. love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loving이 될 때가 있고 loved가 될 때가 있는데 loving이면 무슨 분사? 현재 분사. loved 하면 과거 분사. 그런데 현재랑 분사, 과거랑 상관이 있다? 없다. 그냥 모양이 그렇다. 그러면 언제 ing를 쓰고 언제 ed를 쓰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shocking도 shock이에요. 놀라게 하다, 쇼크를 주다 라는 뜻인데 shocking이 될 때도 있고 shocked가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tire도 tire에서 온 거예요. 우리 자동차 타이어가 아니라 tire는 피곤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tiring도 있고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tired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원래는 동사였다. tire, bore, love, shock, excite도 신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다 동사 애들이 ing와 ed를 붙여서 형용사가 된 애들이 분사 형용사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 kids looked bored, so I gave them a game to play. 그죠? 아이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looked bored. 그죠? look 하면 우리가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라 그랬어요. 그죠? 보다라고 하려면 look at이었고 look for은 찾다였어요. 이게 전치사를 붙이고 안 붙이고 또 어떤 전치사를 붙이냐에 따라서 이제 뜻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보였다. bored. 자, bored가 분사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bore 하나요? look인가요? so인가요? I인가요? kid인가요? 그죠? kid 쓰죠. 아이들은 지루해 보인다 라고 해서 이 bored가 looked라는 동사 뒤에 나왔기는 했지만 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the kids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러면 the kids looked boring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boring도 되고 bored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boring을 쓰면은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So I gave them a game to play.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지루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주었다. 그 아이들에게 them a game, 게임을 주었는데 to play, 갖고 놀 수 있는 게임, 또 할 수 있는 게임을 주었다. 자, 그러면 언제 bore이라는 말은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였어요. 그런데 bore에다가 ing를 붙이면 boring, 지루한이고요. bored라고 해도 지루한이에요. 이거는 현재 분사, 얘는 과거 분사. 그런데 언제 ing를 쓰고 언제 ed를 쓰냐라는 강의는 이제 분사 강의를 보시면 이해가 이제 잘 되실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ng가 붙었다고 사물, ed가 붙었다고 사람, 이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이걸 우리가 감정동사라고 하는데 감정을 주게 되면 ing고요. 그 감정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받게 되면은 ed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자기네들을 지루하게 한 거기 때문에 bored를 쓰지. 만약에 boring 하면 아이들이 막 말하는 게 다 지루함이 되는 거예요. 지루한 애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지루함을 느낀 거예요. 그 상황이 됐든 엄마 아빠가 뭐 데려와서 그렇게 됐든 간에 the kids looked bored 하면 그 지루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bored가 kids를 꾸며주는 형용사였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we have some exciting news. 그러면 이 exciting은 원래 excite라는 동사에서 온, 그죠? excite라는 동사, 그러니까 신나게 하다. 흥분시키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 신난다 하는 게 이제 excite예요. exciting도 되고 excited도 되는데 한번 봅시다.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 some, 얼마간의 exciting news, 신나는 뉴스, 신나는 소식, 새로운 소식이라고 할 때 exciting이 뉴스를 꾸며주는데요. 만약에 excited라고 쓰게 되면 뉴스가, 소식이 어떤 사람처럼 익사이트먼트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에는 소식이 신나 이러진 않죠. 그죠? 소식 자체가 신남을 주기 때문에 exciting을 쓴 겁니다. 그러면 exciting은 뉴스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신나는 뉴스가 되는 거죠. 신나는 소식. 우리는 신나는 뉴스 소식이 좀 있어. 근데 to share, 어떻게 할 소식이냐면
공유할 소식입니다. with you. 너네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너네랑 같이 나누고 싶은 신나는 소식이 있어. 라고 해서 exciting을 쓰셔야지. excited를 쓰게 되면은 소식이 느끼는 거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the broken chair needs to be fixed 라고 할 때 이 broken 이라는 말은 부서진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부서진, 뭐가 부서졌나요? chair, 부서진 의자. 원래는 break라는 동사에서 왔죠. 자, break는 부수다, 부서뜨리다. 근데 breaking도 되고 broken이 되는데 broken을 쓴 이유가 chair는 자기가 스스로 break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roken chair, 부서진 의자는 needs, 필요로 한다. to be fixed, 고침을 필요로 한다. 고쳐져야 한다. 라고 해서 breaking이 아니라 broken을 쓰는 겁니다. 그럼 broken은 뭐냐 여기서? 동사가 아니죠? 뭐죠? 형용사인데 어떤 형용사? 분사 형용사다. 분사 형용사는 뭐다? 원래는 동사였지만 ing나 ed를 붙여서 형용사가 된 거다. 그러니까 신분 세탁을 한 형용사애들, 동사에서 신분을 바꾼 애들이 분사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엄청 많았는데 분사 형용사를 끝으로 이제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기억나는 거 한 번씩 다 되짚어 보면서 명사를 결국에는 꾸며주는 것이 이제 형용사인데 종류별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원래는 동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지만 이거를 뭐뭐한, 뭐뭐의, 뭐뭐 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용사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의 용법, 쓰임새라고 하죠. 그 쓰임새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종류는 오늘로써 다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10가지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그동안 이제 저를 따라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제 형용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아시면 이제 여러분이 형용사를 대할 때마다 이거 내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alligator.